뉴턴, 존재에서 관계로 물리학이 확장. 자연과학의 수학적 적용은 뉴턴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했다. 갈릴레이가 죽은 해인 1642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뉴턴은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로 활발히 활동했다. 이와 동시에 연금술이나 신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에는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과학이나 물리학이 확실하게 자리 잡힌 시기가 아니었다. 종교와 과학과 연금술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다양한 연구 분야 가운데서도 뉴턴이 최대 업적은 뉴턴 역학 정립에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뉴턴은 중력에 관심이 많았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으로서의 중력을 수학적으로 정리해냈다. 그에 져서 자연 철학이 수학적 원리는 근대 물리학의 완성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작이 되었다. 이 책은 원리 부분만 떼서 일반적으로 프린키피아라고 부른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미 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거리가 멀수록 약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뉴턴이 한 일은 중력을 보편적인 힘인 만유인력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달이나 다른 천체에까지 작용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력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질량을 가진 두 물체 m1, m2와 거리 r과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을 대수학으로 표현하면 어디선가 많이 본 다음이 공식이 된다. 뉴턴이 관심을 가진 만유인력이나 힘에 대한 역학은 기존의 과학이 가지고 있던 관심사를 확장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갈릴레이나 케플러가 기하학을 통해서 자연적 사물들을 수학화했다면 뉴턴은 그 사물들 간이 보이지 않는 힘을 수학적으로 정리해낸 것이다. 철학적으로 표현해보자면 기존의 물리학이 존재자에 관심을 갖고 그 존재자를 수학으로 표현하려 했다면 뉴턴은 특정 존재자와 다른 존재자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수학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뉴턴으로 인해 물리학은 존재부터 관계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수학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뉴턴이 완성한 수학적 우주에 더 이상 신이나 영혼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뉴턴은 자연이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거대한 기계라고 선언했다. 물리학의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뉴턴에 의해 자연세계의 물체와 작용하는 힘이 모두 설명된 후에 물리학은 뉴턴 역학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후 19세기 말이 되면서 전자기파로서 빛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금은 빛이 파장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음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빛은 소리처럼 파장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당연히 파장을 전달해줄 매질이 우주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보이지 않는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다. 에테르를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1887년에 마이컬슨과 몰리가 빛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를 통해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우주 공간에 에테르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운동과는 무관하게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관측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빛의 속도가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고정되어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빛의 속도가 언제나 일정하게 측정된다는 결론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특정 존재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보자. XC는 시속 50km로 일정하게 달리는 버스 안에 있다. YC는 횡단보도에 서서 다가오는 버스를 관찰하고 있다. 손에는 속도 측정 장비가 들려있다. XC가 버스 창문을 열고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시속 60km로 공을 던졌다. YC에게 날아오는 공의 속도는 얼마일까? 그것은 시속 110km가 된다. 버스 속도와 공의 속도가 더해져서 YC에게 관측되는 것이다. 공의 속도는 XC와 YC에게 각각 60km, 110km로 다르게 측정된다. 이제 버스는 YC를 지나쳐서 멀어지고 있다. XC가 다시 YC를 향해 이번에는 버스의 반대 방향으로 두 번째 공을 동일한 속도인 시속 60km로 던졌다. 그러면 YC에게 공은 어떻게 측정될까? 공은 버스의 속력을 뺀 만큼인 시속 10km로 측정된다. 이번에도 공의 속도는 XC와 YC에게 각각 60km, 10km로 다르게 측정된다. 같은 방향으로의 속도는 더하고 반대 방향으로의 속도는 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다. 고정된 속도란 건 없다. 속도는 항상 변한다. 그런데 빛의 속도는 누가 관찰을 해도 항상 일정한 초속 30만 km라는 불가능한 절대 속도를 유지한다. XC와 YC는 이제 우주에 있다. XC는 초속 20만 km로 나는 무시무시한 속도의 우주선에 타고 있다. YC는 달에 서서 XC의 우주선을 보고 있다. 손에는 역시 속도 측정 장비가 들려있다. XC가 날아가는 우주선에 헤드라이트를 켰고 빛의 입자인 광자가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YC가 측정 장비를 속도를 재면 광자의 속도는 얼마일까? 상식적으로는 우주선의 속도 20만 km, 빛의 속도 30만 km로 측정 장치는 50만 km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YC가 측정한 값은 초속 30만 km다. 그럼 이번에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XC가 우주선이 헤드라이트를 출발한 광자의 속도를 측정한다면 어떻게 나올까? XC 측정치도 초속 30만 km가 된다. 빛은 관찰자 상태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속도를 갖는다. 아무래도 우주에는 제한 속도가 있고 그것이 30만 km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빛과 동일한 속도로 날아가면서 빛을 추적한다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 빛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까? 그렇지 않다. 내가 빛의 속도로 빛을 쫓는다고 해도 나를 기준으로 빛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반면 외부에서는 나를 관찰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나와 빛이 나란하게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빛에 와서 우리의 속도 개념과 상식은 무너진다. 19세기 말에 태어나 20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빛의 성질을 토대로 사유실험을 거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냈다.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알려진 이 이론은 우선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km 이후 시로 표기로 절대적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빛의 속도가 고정되어 측정된다면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물리학이 가장 기초적인 함수인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속도가 고정된다면 나머지 변수인 거리와 시간이 조정되어야만 한다. 이 상황을 XC와 YC를 통해 실험해보자. XC는 우주선에 계속 타고 있다. YC는 달에서 우주선을 보고 있다. 둘 모두 이번에는 시계를 들고 있다. 시계는 광자시계로 단순한 원리로 시간을 잰다. 정육 면체 모양이 시계 위면에서 출발한 광자가 바닥에 충돌한 후 위면으로 다시 올라올 때 1초가 흐른다고 가정하자. YC는 우주선 속의 XC의 시계와 자신이 시계를 함께 보고 있다. 우주선이 빠르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빛의 속도는 일정하므로 달 위에 서 있는 YC의 시계 속 광자가 위면에서 바닥에 닿고 다시 위면으로 이동하는 동안 날아가는 XC의 시계 속
광자는 그만큼의 거리를 가지 못한다. yc 1초가 흐르는 동안 xc는 아직 1초가 흐르지 않은 것이다. 즉 속도가 고정되면 시간이나 공간을 조정해야만 한다. 두 전제, 빛의 속도의 절대성과 속도, 거리, 시간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 빛의 속도 c가 c에 접근할수록 시간이 느려진다. 빛의 속도 c에 근접할수록 길이가 짧아진다. 빛의 속도 c에 근접할수록 질량이 증가한다. 이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우주선에 탄 xc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했을 때 빛의 속도에 점차 근접할수록 그는 점점 느려지고 길이가 짧아질 것이며 점차 무거워질 것이다. 물론 상대성 이론에서는 과측자에 따라 시공간이 상대적이므로 xc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시간과 길이와 질량에 대한 변화값은 이를 관찰하고 있는 외부의 yc에 의해서 측정된다. 그런데 절대속도 c에 근접할수록 질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절대속도 c가 되었을 때 질량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질량이 무한대의 물질을 움직이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절대속도 c를 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절대속도 c가 되려면 이론상 질량이 0이어야만 한다. 실제로 빛의 질량은 0이다. 그렇다면 혹시 질량이 음수이거나 허수인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질량이 음수이거나 허수인 물질은 수학적 상상 속의 물질이므로 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판단하긴 어렵다. 다만 오늘날 질량이 허수인 상상의 물질을 타키온이라고 부르기는 한다.